안녕하세요. 밤의 이야기꾼입니다. 일타 스캔들 4화로부터 가능한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일단 4편을 보니까 흥미롭게 펼쳐지네요. 크게 보면 본격적으로 장르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치열과 행선이 이끄는 로맨틱 코미디 비중이 확 줄었고요. 수아엄마, 선지엄마 등이 이끄는 입시 스릴러의 비중이 확 늘었죠. 4화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 갈등도 치열과 행선의 꽁냥꽁냥이 아니고 엄마들이 작당에서 꾸민 헤이 올케어반 내치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영민이라는 친구의 죽음까지. 여러분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이렇게 살인사건이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4화를 통해 일타 스캔들은 입시 스릴러에 로맨틱 코미디의 겉옷을 입힌 것처럼 장르를 다시 셋업합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입시 스릴러 작품 중에 아주 성공한 작품이 있었죠. 뭐죠? 네, 스카이 캐슬. 그리고 또 장르를 혼합해보는 이 도전에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시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이 작품이 지금 시청률이 높은 걸로 봐서 그 두 장르를 혼합한 이 새로운 형식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이 아주 잘 소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은 거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 이야기를 보고 나서 괜히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시 스릴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스릴러의 사전적 의미는 관객이나 독자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나 연극, 소설을 뜻합니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스릴러와 어울리는 단어는 범죄 스릴러, 심리 스릴러, 반전 스릴러, 공포 스릴러 같은 것들이겠죠. 네, 아주 익숙하죠? 안 어울리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린이집 스릴러, 초등학교 스릴러, 대자연 스릴러. 물론 가능하지만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타 스캔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4화를 통해서 이 드라마가 입시 스릴러 장르를 택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줍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해보면 입시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뭔 말이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왜 이렇게 어색하지?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시 스릴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그냥 저에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제가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게 된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입시 현실이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에 의존해서라도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 맹목적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슬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은 대중들이 보는 드라마는 그 시대를 항상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제가 어릴 적 TV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인 전원일기예요.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장수 드라마고 인기 있는 드라마였는데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나온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훌륭하고 매화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떨어져서 그 시대 배경을 보면요. 70년대 80년대에는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대 전반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서울생활하고 하는데 TV를 탁 틀면 내가 있었던 그 고향이 나오고 그 고향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드라마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구조를 지금 이 드라마에 가져온다면 입시라는 현실이 스릴러라는 장르에 어울리는 만큼 공포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고 그거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딸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딸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안 좋은 대학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다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 와중에 TV 드라마로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우린 저 정도는 아니야.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실제 우린 저거보다 더 심해. 다양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보면서 긴장을 할 수도 있고 긴장이 풀어질 수도 있고 안심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주제 자체는 굉장히 모두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한국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이 입시 스릴러라는 장르가 저는 너무나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드라마를 다시 볼 때는요. 왜 저렇게 학원에 목을 매는 거지? 왜 저렇게 입시에 목을 매는 거지? 왜 저렇게 의대 올케어반에 들어가려고
저렇게 나쁜 짓까지 하는 거지? 라면서 이 드라마의 상황을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참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그 해법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저 좀 안타까워하고 조금 슬퍼할 뿐입니다. 네, 일타 스캔들 4화로부터 가능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굿나잇!